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난 한동훈 대표의 반응 그리고 뭐 좀 가볍다라는 얘기로 좀 말씀 듣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들었는데요. 5대 요구안에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담기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는 의미는 저는 행간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날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 지지자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더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이전의 행보와는 좀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을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다. 뭐 정치하다 보면 다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또 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얼머부리긴 했지만 갈등을 부정하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저는 둘은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잠깐 윤한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또는 봉합된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전략적인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한 그런 일시적인 관계지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한동훈 대표가 정말 보수를 다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차기 대선에 욕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행보를 정리해야 된다 지금 다시. 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줄이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하고 이제 인지된 사건 3가지인데 오늘 뭐 통과되겠죠? 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거고 다음 재의결할 때 지금 두 분 말씀대로라면은 뭐 또 안 되겠네요. 또 다시 뭐 이번에 특검법 통과되기란 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오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8표도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나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을 통해서 2시 이전에 1시 반인가 의총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아마 거의 합의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절벽이라는 특검을 결정을 해야 될 때지 특별감찰관으로 이 특검을 대신한다라는 것은 정말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 윤석열과 지지자들의 배신이 아니라 민심을 배신하는 정말 대역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특검을 특감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뭐 오늘의 첫 번째 뭐 통과는 되겠죠. 의결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이 독소조항 소위 독소조항을 뺀 이 파격적인 안을 갖고 왔잖아요. 민주당이. 거기에서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뭐 이를테면 명태균 의혹을 벌써 지금 특검 안에 넣기는 좀 그러니 뭐 좀 조율을 해서 이걸로 가자든가 그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새로운 안을 내더라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5대 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한 야당에게 비토권을 부여했다든지 뭐 인권유린법이다, 뭐 상권 분립 파괴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김건희 특검법 수정 특검법도 뭐 안 되겠죠? 안 하죠. 그럼요. 수정 안 합니다. 안 하고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하는 거 얘기했던 거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 소리에 민주당에서 환호했을 뿐이에요. 그냥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쭉 서다가 가다가 손 한번 흔들어주니까 깍 하는 우리 소녀들처럼. 왜 제3자 추천권을 부여한다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신이 가볍다는 얘기예요. 당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깍 하면서 한동훈 오빠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안 합니다. 이거. 최상병 특검 안 합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우리 김은경 교수님이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이나 신뢰를 가졌던 그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번에 뛰어내렸어야죠. 예,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야죠. 그럼요. 이를테면은 윤 대통령한테 지금 오늘 이번 기자회견의 최대 이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만큼 이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진 꽃놀이패에 건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도 예. 살고 당도 살고 대한민국 민생도 살기 위해서는 이거 이번에 정리하자. 여야가 합의할 테니 대통령에서 받아달라. 받아주지 않으면 절벽에서 주저하지 않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 이 정도 되어야 결기가 있는 거예요. 당 대표니까 그걸 뺐잖아요. 특검은 빼고 뭐 특별 감찰관, 뭐 활동 중단, 뭐 인적 개편, 사과 이렇게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은 어떤 국민입니까? 그들만의 국민일 뿐이에요. 지난 그 11월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17%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29%가 나왔어요. 저는 이 12%의 이 갭은 한동훈 대표의 지분이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냥 그래 변하지 않게 그냥 뭐 윤한이 그냥 하나가 된 모습으로 왔다고 했을 면 모를까 지금까지 누가 봐도 지금 각을 세우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해왔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행보들에 지지자들이나 그 국민들이 좀 놀래서 와 네. 한동훈 대표에게 저런 모습이 있어? 라고 기대감을 이렇게까지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원래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저는 더 큰 국민들의 이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아무리 봉합을 한다고 한들 전국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하고 있고요. 대자보에 이미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런 그 시위나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이미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없던 말로 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말 어리석은 예.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지지율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지지율이 이제 10% 초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 지금처럼 그대로 그렇게 할까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떨어져도 상관없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선택하면은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줘야 돼요. 예.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윤심을 택했다고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인 공동 운명에서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가능해요. 예. 그러면은 반 비윤 그러면서 두 정당의 두 세력을 통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런 역량이 없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지난 총선 때 적나라하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정치에서 그 사람의 은행을 적나라하게 봤다고요. 예. 저도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총선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 총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586 심판대라 그랬어요. 네. 집권당이 심판할 게 없어가지고 586 심판합니까? 그것이 욕먹으니까 또 2조 심판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집권당이 그런 심판하는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두 세력에 대해서 중재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나는 윤심과 같이 간다라고 예. 하는 메시지를 가는 것이 정답이고 사실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 한두 마디 말을 던져주니까 하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빠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건데 그저 우리 죄송하지만 김웅 교수님도 한편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예.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심란하지 마시라. 앞으로 더 할 것이다. 단 한두 번 아마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는 쓸 거예요. 애는 쓰는 순간에 한동훈 대표는 그냥 예.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은 한동훈 대표 뭐 대선에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 대선 가도에 뭐 되겠습니까? 그래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야. 윤심과 같이 가고 후보되지 그럼 윤심 와서 어떻게 후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로 이렇게 한동훈은 차차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이번 대선을 바라봅니까? 어쨌거나 그 행보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그렇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 역량이 있으면 역량이 있는 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예. 입장과 역량이 두 개 흔들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는 너무 은행이 가볍다고 보는 것이고 예. 이 저는 불투명하다 봐요. 한동훈 올 얘기하는 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정치평론가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고. 예. 그 안에 있는 한동훈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이 정치의 기조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도 흔들리지 마시길. 교수님도 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뭐 변화 없고 뭐 한동훈 대표도 이런 기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겠죠. 예, 한동훈 그런데 대표. 저는 한동훈 대표는 변할 수 있다. 변해봤고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저도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냥 당대표 임기를 그냥 2년 잘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차기든 차차기든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고 싶은 것인지 예. 저는 그거 지금 진로로 확실히 해라. 확실히 했을 때 지금 대통령과 친윤 편에 설 것인지 민심의 편에 설 것인지입니다. 대선 후보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의 후보가 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힘으로 돼야죠. 유권자의 힘으로 돼야죠. 네, 유권자 전체 우리 네. 대한민국 네네, 국민의 국민의 힘으로 예. 돼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지 예.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친윤과 확실하게 결별을 해라. 차별화를 해라. 그게 한동훈 대표의 진로 결정에 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눠봤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한 방송에 나와서 김 여사 특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특검이고 탄핵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죠. 그럼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국민의힘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좀 희망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기는 없죠, 그죠? 예, 그 뭐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당 내에서 그래도 보수를 고민하고 이 정권의 성공을 고민하면서 더 나아가서 당의 경쟁력을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법 해가지고 만약에 일부 유죄가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검을 밀어붙인다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다 10명이 동의해가지고 특검을 해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탄핵으로 연결된다? 안 돼요. 안 되는 순간에 예.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엄청난 여풍을 맞는 겁니다. 그걸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일부 호사들 얘기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도 유승민 전 의원의 말에 말이 맞고 또 합리적인 얘기다 뭐 공감을 하는데 예. 지금 뭘 해도 김건희 여사라는 그 블랙홀로 다 빠져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있을 겁니까? 그걸 별개로 그걸 구분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해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검이고 예. 그것을 탄핵으로 가지고 갔을 때 무리함이 있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편에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김건희 여사 문제로 계속 지금 이 끌려가는 여당의 모습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예. 대통령을 위해서나 그다음에 이 여당을 위해서나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나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내일이죠. 이재명 당 대표의 1심 선거 결과가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아마 우리가 정치 마포쇼 얘기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이재명 대표의 뭐 정치 생명의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선을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면 또 출마가 안 되니까요. 한동훈 대표의 뭐 선택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두 분 내일 선거 어떻게 예측하시는 간단하게 한 1분 정도씩 얘기 듣고 전망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예. 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판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대표 오늘 주제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는 얘기는 아까 우리 김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면 예.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이 얘기였는데 마지막 지금 절벽에서 예. 뛰어내려라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라였는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예.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나올 무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기 전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선거법 예.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아무도 정치 못합니다. 정치인들을 이런 식으로 이걸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동안에 이제 수사 자체도 너무 지나친 예.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당연히 벌금 100만 원 이하형 즉 당선 무효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정신 맛보쇼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고요. 또 위증교사에 대한 또 1심 선고 결과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 다음 기회에 그 얘기는 또 자세히 나눠보는 걸 하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절벽에 앞에 놓인 상황이고 지금 뛰어내려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두 분 의견이 같다는 얘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보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